그 다음에 프리시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표현할 것인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죠. 소수점 두 자리. 기계라면 보통 소수점 두 자리, 건축이라면 아예 소수점이 없는 거죠. 근데 소수점이 다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래 내려가면 여기 트레일링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 치수를 딱 쟀는데 정확하게 0.00000이에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근데 소수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그럼 나옵니다. 내가 지정한 것만. 만약에 두 자리로 왔잖아요. 그럼 소수점 두 자리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0.00이면 소수점을 안 나오게 합니다. 이게 트레일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소수점 두 자리죠? 근데 여기 어때요? 소수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다시 디멘전 모디파이 트레일링을 껐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소수점 두 자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소수점을 9자리로 바꿨습니다. 소수점 9자리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소수점 자릿수 제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 값이에요. 반올림 반내림합니다. 그러니까 0.0000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0.5라고 놨어요. 그럼 0.5보다 크면 올라가고 0.5보다 작으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반올림 반내림 값이에요. 보통은 그냥 0으로 주시면 됩니다.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을 쓰다 보면 제목에 머릿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 머릿말이 걸 많이 쓸 거예요. 그게 프리픽,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하고요. 메저먼트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중요해요. 메저먼트 스케일, 얘가 중요해요. 근데 이걸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치수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되기는 해요. 이제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죠.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서클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카피, 이 안쪽에 있는 걸 전부 다 복사를 하고요.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 이 원을 기준으로 다 트림했어요. 얘네들은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스케일. 제가 2배 키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40인가요? 아니면 70으로 나와야 되나요? 140으로 나와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디테일 도면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상세도 그리고. 상세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키워요. 그럼 여기는 140으로 나올까요? 70으로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상세도일 때 70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2배를 키워도 70으로 나와야 돼요. 자, 선택을 하고 찾아봅시다. 프라이머리 유니트, 여기 있네요.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여기 있네요. 디멘전 스케일 라이너 1나누기입니다. 얼마로 나오나요? 70으로 나온 거 맞습니까? 디멘전 스케일 라이너, 메저먼트 스케일. 메저먼트가 거리란 뜻이에요. 길이란 뜻입니다. 길이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래서 내가 키웠으면 줄이고 줄였으면 키워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케일 라이너. 내가 키운 것만큼 1 나누기 내가 몇 배 키웠어요? 2배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나누기 2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70으로 알아서 숫자가 이렇게 뛰어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얘는 중요하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다음 보실까요? 여기
라운드 오프라는 거 있죠. 반올림 반내림. 자, 요거 해볼 거예요. 값을 0.5로 놨거든요. 자, 보세요.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제가 길이를 10.3으로 놨습니다. 어때요? 10.5, 그 다음에 10.6. 어때요? 하나로 크게 되어버렸죠. 네. 10.0 그러면 10으로 떨어지고 10.1, 10.2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그 상태 유지하고 있죠? 10.4 그러면 올라가거든요. 0.5를 기준으로 해서 헤드가 반내림하거나 반올림 해버립니다. 그 다음 앵귤러 각도예요. 각도에 대해서입니다. 길이에 대해서는 소수점이 두 자리인데 각도에 대해서는 늘 소수점이 안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걸로 치수 기입을 하는데 각도에 대해서는 늘 소수점이 안 나옵니다. 이유가 소수점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각도는 다 정각을 써요. 정확하게 맞춰서 쓰기 때문에 굳이 각도는 소수점을 넣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디시멀이 있고 라디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거 아시나요? 여기 라디안이라는 거 우리 많이 쓴다는 거. 여기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각도에 대한 단위가 있는데 라디안은 각도에 대한 단위며 근데 이 단위를 사실은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 많이 써요. 어디서 쓰냐면 자동차 속도 게이지. 그 자동차 운전석에 보면 하나는 속도 게이지가 있고 하나는 그 RPM 게이지가 있죠. 그 RPM이 라디안 퍼 미니트예요. 이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퍼 미니트. 각도란 뜻이에요. 분당 회전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써야죠. 분당 회전수 그러면 그 각도잖아요. 360도 퍼 뭐 미니트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라면 한 바퀴면 360도잖아요. 도 슬래시 미니트가 돼야 되는데 RPM이잖아요. 라디안 퍼 미니트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1라디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RPM 게이지가 사실은 각도예요. 분당 몇 바퀴 회전하나? 엔진 뭐지? 차 바퀴가 축이 몇 번 회전하나? 그거 따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라디안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얼터네이트는 보조치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조치수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린 도면이 국내에서만 쓰여요. 그러면 얘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린 도면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요. 단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든 게 우리나라로 와요. 그러면 단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보조치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하면 이렇게 보조치수가 나타납니다. 나온 거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건 밀이고 뒤에 있는 건 인치예요. 왜냐면 얘 기본 단위가 밀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유니트 단위는 얘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와요? 4자리까지 나와요. 두 자리까지 나도 상관없겠죠? 인치니까 뭐 몇 점 몇 인치 이렇게 나가면 한 자리까지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값.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유니트에다가 이 값을 곱한 거예요. 제가 1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1대1로 나옵니다. 얼터네이트가 똑같아요. 프라이머리하고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멀티플러에다가 2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유닛의 2배가 커져서 나옵니다. 2배 커진 거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인치는 몇 밀리죠? 아니, 1인치는 몇 밀리죠? 25.4mm죠. 맞습니까? 1인치는 25.4mm. 1인치는 2.54cm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 나누기 25.4 맞나요? 1 나누기 25.4 정수 나누기만 된다고 했죠. 25.4니까 10을 곱해야죠. 55는 2.17인치. 이렇게 보면 돼요. 25.4 되고 25.4 1인치 맞나요? 제가 25.4라고 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프리픽과 서픽 있네요. 자, 서픽을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인치잖아요. 인치. 여기 밀리잖아요. 밀리.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55mm 2.17인치 뒤에 단위가 붙는 거죠. 이게 지금 꼬릿말입니다. 머릿말이라면 어떻게 붙여야 돼요? 이 앞쪽으로 붙여야 되죠. 꼬릿말이니까 뒤로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수점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레이스먼트 위치죠.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주된 칩도 뒤에다가 얼터네이트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고 빌로우 그러면 아래쪽으로 지금 프린트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보이겠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위에는 프라이머리 아래는 얼터네이트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톨러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에서는 톨러런스라는 말이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기하공차, 즉 형상공차에 대해서 하나 톨러런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허용치라는 뜻으로 톨러런스라는 말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아니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케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휴대폰의 크기를 재야 되겠죠. 크기를 재봤더니 크기가 100mm예요. 그러면 케이스는 얼마만 해야 될까요? 100mm보다 약간 작거나 약간 크거나 그죠? 도대체 그 약간이 얼마일까요? 그게 허용치. 설계자가 이제 따지는 거죠.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99mm짜리는 좀 빡빡하지만 들어가요.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8mm는 어떨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럼 101mm는 어떤가요? 들어가요. 조금 널널해서 그렇지 들어가요. 102mm는 안 되겠죠. 너무 헐렁헐렁한, 너무 헐거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설계자가 이렇게 합니다. 100mm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101mm부터 99mm까지는 합격, 즉 판매해도 좋다는 뜻이고 그 이외의 사이즈가 나와버리면 이건 불합격이 됩니다. 불량품이 됩니다. 이게 허용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게 돼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메트리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메트리컬은 상한값, 즉 플러스 허용치와 마이너스 허용치가 똑같은 걸 시메트리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디비전은 두 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 1mm 너무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99.5mm부터 합격품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른 거. 이건 디비전. 그 다음 리미트는 우리는 설계자가 보통 이렇게 써요. 기준치수 100mm 플러스 1 마이너스 0.5 이렇게 써요. 설계자는. 근데 이걸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공을 해서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외워야 돼요. 101부터 99.5 이렇게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리미트. 이건 리미트입니다. 옛날에 제 경험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오래전에 이제 제가 설계 안 한다고 나 이제 설계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입사하는 회사가 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입사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계 부서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취미로 운영하는 회사예요. 사장님 부자예요. 사장님 되게 부자라 사장님이 이제 자기 회사는 이제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는 이제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만든 회사였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실이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설계실이 2층에 있었어요. 이제 저는 부서가 달라서 다른 방이 있었고 근데 이제 설계실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애들이 2명 있었어요. 그때 이제 캐드 말고 솔리드워크라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했는데 보통 어떻게 설계하냐면 사장님이 설계실에 가서 모양을 그려줘요. 이렇게 설계 좀 해봐. 그럼 설계 도서를 가지고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공장장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장님이랑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좀 만들어봐. 그럼 공장장님이 만들어요. 조립해요. 안 맞아요. 그럼 폐기. 다시 만들어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을 그대로 설계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설계실에 앉아가지고 걔네들은 그거를 자루치래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술 먹다가 이제 저녁에 회식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과장님 예전에 설계하셨다면서요. 왜? 그랬더니 아니 설계를 하는데 부품을 분명히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3D로. 근데 점점 이렇게 벌어진대요. 분명히 치수는 똑같은데 점점 이렇게 벌어지더래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너네 공차는 좋니? 라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공차를 모르는 거야. 이게 공차거든요. 허용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가공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mm를 만들 거예요. 그럼 100.0000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기계의 진동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가 이걸 약간 한 1mm 정도, 한 0.5mm 정도 오차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삐뚤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조립은 돼요. 왜냐면 조립하기 위해서 조금 더 허용치를 더 크게 주거든요. 근데 설계자는 어때요? 그 허용치를 감안해서 원래 치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허용치가 뭔데요? 공차가 뭔데요? 그래서 공차를 안 잡아 지금 저는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 잊어버리고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난 날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똑바로 잘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칭찬받았대요. 그게 허용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품이냐 아니면 불량품이냐를 따지는 그 척도가 되는 게 바로 공차예요. 한계치, 허용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멘트리컬로 놓죠. 그러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 어퍼밸류 있죠? 어퍼밸류 하나만 나옵니다. 어퍼밸류와 로어밸류
상한값과 하한값이 됩니다. 여기다 0.1이라고 할게요. 0.5. 그러면 값이 전체가 다 이렇게 적용돼서 나옵니다. 70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0.5와 마이너스 0.5. 즉 70.5부터 69.5까지가 허용치, 즉 양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또 볼까요? 이번에 시메트리컬이 아닌 디비전으로 놓겠습니다. 시메트리컬은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은 걸 시메트리컬이라고 해요. 자, 디비전으로 놓으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달라져요. 0.1이라고 놨습니다. 아니 0.3으로 놓죠.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값이 나눠지게 됩니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으로 나눠져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값이 어떤가요? 제가 적어놓은 거 그냥 0.5, 0.3이죠. 그런데 표현된 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0.5, 마이너스 0.3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플러스 값입니다. 로우 밸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음수예요. 자,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시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될까요? 네, 플러스입니다. 그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자,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플러스 들어갈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언제 그러냐면 축과 구멍 전달 장치라고 하죠.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힘을 전달하는 장치, 축과 그 축에 연결되는 구멍이 있단 말이죠. 이 구멍이 체결되어질 때 플러스 값이 들어갈 때가 있고 마이너스 값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에다가 플러스를 줬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축이 약간 더 크죠? 맞나요? 축이에요. 축인데 예를 들어서 70인데 플러스 0.5 그러니까 플러스 0.2 플러스 0.5 그랬어요. 그럼 70.2에서 70.5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치수에서 더 큰 거죠. 근데 구멍의 경우는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러면 구멍이 더 작아져요. 그럼 두 개가 결합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걸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걸 강제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구멍에다가 약간 열을 가해요. 그럼 구멍이 조금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같은 걸 칠한 다음에 때려박습니다. 그리고 식히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요 부위는 이렇게 억지 끼워 맞춤을 해버려요. 근데 반대로 헐거운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그냥 축이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축에다가는 마이너스 구멍에다 플러스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축에다가 마이너스를 줬다는 얘기는 축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고, 구멍에다가 플러스를 주면 구멍이 커지게 돼요. 그럼 두 개가 결합되면 어떻게 돼요? 헐거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 헐거운 끼워 맞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축이 돌아갈 수 있고, 그냥 헐겁게 그냥 맞춰줘도 되는 부분들은 헐거운 끼워 맞추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중요한 부분, 동력을 100% 전달해야 되고 완전히 꽉 끼워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이럴 땐 억지 끼워 맞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럼 로우 밸류가 원래 기본값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3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플러스 0.3을 바뀌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퍼 밸류는 원래 플러스 값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여기 0.5.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로 표현되겠죠. 반드시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 문자의 위치. 공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문자가, 치수 문자가 이 공차의 중간에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치수 문자가 있고 공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는 이 공차의 중간으로 와야 돼요. 디멘전 모디파이. 그러면 바로 이렇게 버티컬 포지션이 미들로 들어가요. 그래야 이렇게 중간으로 또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스케일링 포 헤이트라고 있죠. 공차의 크기가 문자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0.5로 듭니다. 0.5. 이렇게 치수 공차는 문자의 2분의 1 정도로 두면 문자의 2분의 1입니다. 하나 더 보자면 이거죠. 리미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되죠. 그러니까 설계를 누가 했느냐, 설계자가 설계했느냐, 아니면 작업자가 도면 그리느냐. 설계자가 도면 그리면 70에 플러스 0.3 마이너스 0.5 이렇게 했어요. 설계자는 기준이 되는 치수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근데 작업자는 어떨까요? 기준은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본인이 가공을 하는데 오차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가공하고 자극해요. 이 오차 안에 범위 들어오면 합격이거든요. 이 오차를 작업자는 늘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리미트한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